그날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도시는 온통 잿빛 장막에 휩싸여 있었다. 남산 언덕에 자리한 호화로운 예식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음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박은지는 화려하지만 텅 빈 공간에 홀로 서서 극심한 고독을 느꼈다. 3시간이 넘도록 그녀의 약혼자 이준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미로운 결혼 행진곡은 낯설게만 느껴졌고 음표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하객들은 거의 떠났고 몇몇 친척과 가족들만이 남아있었다. 은지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어머니 김미경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은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입술은 창백하고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희박한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했다. 분명 교통체증이거나 갑작스러운 회의 때문일 거라고. 준우는 바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예식장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은 근심 가득한 표정이었다. 이준우의 어머니이자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이한진 그룹의 주요 이사인 이민숙 여사였다. 은지를 보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달려와 은지를 품에 꼭 안았다. 우리 예쁜 신부.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목이 메었다. 다 엄마 잘못이야. 그 애가 오지 않았구나.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마침내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밖에서 포효하는 빗줄기와 뒤섞였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아름다운 첫사랑 운명처럼 정해졌던 결혼은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다. 2년 후 은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의 아픔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파산 위기에 처했던 작은 사업가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아버지 회사의 막대한 빚으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이민숙 여사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남몰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었고 은지 가족은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더 중요하게는 그녀의 인맥을 이용해 은지가 이한진 그룹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하면서 은지는 뛰어난 재능과 지성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빠르게 승진했고 평범한 직원에서 부서 내 중요한 위치에 올랐다. 그녀의 삶은 오직 일에만 집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이나 과거의 비극적인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안전하고 분리된 얼음막에 둘러싸여 있었다.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아침 이한진 그룹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찼다. 이한진 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새로운 최고 경영자 CEO인 이준우가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다. 모두들 이 신비로운 젊은 총수에 대해 궁금해하며 흥분했다. 완벽하고 능력 있고 세련된 남자를 기대했다. 반면 은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마감 일전에 보고서를 끝내기 위해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은지는 조금 늦었다. 그녀가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을 때 문이 막 닫히려고 했다. 그녀는 잠시만요 라고 외치며 서둘러 뛰어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미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타고 있었다. 그중 키가 크고 차가운 표정의 남자가 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불쾌한 시선으로 은지를 뚫어지라 쳐다봤다. 은지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지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이봐요, 못 보셨어요. 여기는 경영진 전용 엘리베이터라고요. 당신 때문에 환영식이 엉망이 되었잖아요.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준우의 사촌 김세연으로 오랫동안 그의 개인 비서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로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다. 낯선 남자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은지는 점점 더 불편해졌고 솔직하게 말했다. 뭘 그렇게 보시죠? 잘생긴 줄 아시나 본데 모든 여자가 당신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은지는 자신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나섰다. 잠시 후 로비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환영합니다. CEO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은지는 방금 전의 만남으로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 남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중요한 회의에서 은지는 방구석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사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CEO님. 은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방금 들어온 남자와 시선이 마주쳤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 그녀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이었다. 차가운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은 틀림없었다. 오늘 이 여자는 이 자리를 못 벗어날 것 같다. 은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준우는 보고를 들으며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개인 비서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모든 이력서를 검토했습니다. 박은지 씨를 제 비서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김세연은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한 채 벌떡 일어섰다. 준우 오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박은지 씨는 겨우 2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능력이 뛰어날 리 없어요. 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착오 없습니다. 준우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 결정이 최종입니다. 박은지 씨, 오늘부터 제 비서입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를 따라 회의실을 나섰고 한때 자신을 버렸던 남자와 마주해야 하는 인생의 새로운 장에 발을 들였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위해 운명이 준비한 복잡한 사건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박은지는 이한진 그룹의 임원진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어제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회사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모두의 시선은 그녀에게 쏟아졌고 그 시선들은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문이 열리자 이준우가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한진 그룹의 회장이자 그의 할머니인 이수진 회장이 서 있었다. 준우야, 네가 직접 비서를 뽑았다니 놀랐구나. 이 회장은 임에 깊은 주름을 잡으며 말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건 좋지만 비서의 역할은 단순히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준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준우에게 향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손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그의 결정이 과연 회사를 위한 것인지. 엘리베이터 안은 정적이 흘렀다.
은지는 준우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 애썼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왜 그녀를 개인 비서로 선택했을까? 2년 전 그가 그녀를 버리고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그녀를 다시 마주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게 만들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은지의 첫 번째 임무는 준우의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그녀의 책상에 던져주며 3시간 안에 모두 검토하고 요약해라고 명령했다. 은지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그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준우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침착함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그녀의 마음속이었다. 2년 전 그는 결혼식장에서 도망쳤다. 그것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지만 그 후로 그는 은지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증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아닌 오히려 무관심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며칠 후 은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민숙 여사였다. 은지야, 잘 지내니?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 은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준우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민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민숙 여사는 기뻐하며 준우에게 같이 가자고 말해줘. 며칠 전부터 집에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만 하네. 라고 부탁했다. 저녁이 되자 은지는 준우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CEO님, 오늘 저녁 이민숙 여사님께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바빠서 갈 수 없다. 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너와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의 차가운 말에 은지는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다. 그러나 그녀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할 때 준우의 차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은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준우의 집은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이민숙 여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우리 아가들 드디어 같이 왔구나. 어서 와서 앉아라. 식사 내내 이민숙 여사는 은지에게 살갑게 대했다. 그녀는 은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챙겨주며 은지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구나. 얼굴이 좀 야위었지만 준우 너도 밥 좀 먹어라 라고 말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만 움직였다. 그의 시선은 은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녀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은지에게 2년 전 결혼식에서 도망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은지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이민숙 여사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지야, 네가 우리 집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언제든 다시 와. 너는 항상 우리 가족이니까. 은지는 이민숙 여사의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민숙 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어머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준우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2년 전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이유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무책임함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강압적인 결정에 반발하고 싶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이한진 그룹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은지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결혼식장에서 도망쳤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은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지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오늘 준우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그의 차가운 말, 그리고 그의 미묘한 시선.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개인 비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와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이준우는 박은지를 불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스타타워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이한진 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준우는 회의실에서 모든 임원들을 모아놓고 은지에게 말했다. 박 비서,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책임지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은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CEO님,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저보다 더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준우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당신의 능력은 제가 판단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은 당신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지는 준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지 의아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일하며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철저히 검토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준우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동안 김세연과 최혁진은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그녀가 작성한 계약서에 치명적인 오류를 심어 넣었다. 소수점 한 자리를 잘못 기입하여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히도록 조작한 것이다. 이 사실이 회의실에서 공개되었을 때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비서, 당신이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회사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최혁진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무능력한 직원을 개인 비서로 고용한 것이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셈입니까?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비난이 가득했다. 은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믿을 수 없었다. 저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수십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하는 겁니까? 김세연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CEO님의 비서라는 것을 이용해 회사에 해를 끼쳤습니다. 당신은 당장 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변명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준우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그의 눈빛을 보고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준우는 예상외의 행동을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지 앞에 섰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박 비서의 능력은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녀가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 모두가 놀랐다. 최혁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준우야, 증거가 있는데도 감싸는 거니 넌 그 여자에게 속고 있는 거야.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 준우는 최혁진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직접 조사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이 일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준우는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녀를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은지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CEO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준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당신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긴 것은 당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안다. 걱정 마라. 내가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은지는 준우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다. 왜 준우는 자신을 믿어주는 것일까?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의미일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읽어낼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일했다. 그는 은지가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다. 그는 계약서에 숨겨진 조작을 찾아냈다. 그는 은지의 결백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은지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우의 차를 만났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은지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준우는 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내일은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충분히 쉬어라. 하지만 은지가 망설였다. 내일부터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지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가 집으로 들어간 후 준우는 그녀의 집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몇 주 후 회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준우는 박은지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는 IT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작된 계약서의 원본을 복원하고 사건 당일 회사 CCTV 기록을 복구하려 했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누군가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었다. 이준우 전무님, 모든 CCTV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복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IT 팀장이 보고했다. 준우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구냐,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는 게. 그는 은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얹힌 짐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날 밤 은지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김세연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박은지 씨, 혼자 밥 먹어요. 비서직이 그렇게 한가한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은지는 그녀를 무시하고 밥을 먹었다.
나한테 사과하고 싶지 않아요. 김세연이 말했다. 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10년 동안 노력했어요. 그런데 당신 같은 여자가 와서 단숨에 빼앗아 갔죠. 당신 같은 여자는 잘생긴 남자 옆에서 아양이나 떨 줄 알지 일은 할 줄 모르잖아요. 은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김세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김세연 씨,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모함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욕할 자격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김세연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 같은 여자 이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게요. 그때 준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은지와 김세연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김세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김세연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준우 오빠, 저는 그냥 박은지 씨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내 비서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 준우는 김세연을 쏘아보았다.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 김세연은 분노에 찬 얼굴로 식당을 나갔다. 준우는 은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은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CEO님,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친절이 불편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다. 나는 당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은지는 그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그를 밀어내야 할까?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일했다. 그는 은지가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다. 그는 계약서에 숨겨진 조작을 찾아냈다. 그는 은지의 결백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은지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는 준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CEO님, 제가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우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은지는 말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CEO님. 준우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회의실에 설치된 비밀 카메라를 발견했다. 그들은 카메라를 분석하여 조작된 계약서의 원본을 찾아냈다. 그들은 범인이 김세연과 최혁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준우의 할머니인 이수진 회장에게 갔다. 이 회장은 증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할머니 최혁진과 김세연은 회사의 이익을 해쳤습니다.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회장은 망설였다. 준우야, 그들은 네 사촌이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니? 할머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사람을 다치게 하려 했습니다. 준우는 말했다.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회장은 결국 준우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최혁진과 김세연을 해고하고 그들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은지는 준우에게 감사했다. CEO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우는 은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은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은지는 그의 고백에 놀랐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버리고 떠난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난 후 이한진 그룹은 다시 정상 궤도를 찾았다. 최혁진과 김세연은 회사를 떠났고 이준우는 그들의 비열한 음모를 밝혀낸 공로로 이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박은지는 모든 오해를 풀고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우가 남긴 혼란스러운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 2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자가 이제 와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오후 은지는 준우의 사무실에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다. CEO님, 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십시오. 준우는 서류를 받지 않고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 씨, 내 고백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은지는 준우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물러섰다. CEO님, 우리는 그저 직장 동료일 뿐입니다.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저를 불쌍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의 연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준우는 은지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은지 씨, 나는 당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2년 전 내가 당신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지는 준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2년 전의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준우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준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준우는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 며칠 후 준우의 할머니인 이수진 회장이 은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은지야, 잘 지내니?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 은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준우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수진 회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네, 회장님, 괜찮습니다. 이수진 회장은 기뻐하며 준우에게 같이 가자고 말해줘. 며칠 전부터 집에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만 하네. 라고 부탁했다. 저녁이 되자 은지는 준우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CEO님, 오늘 저녁 이수진 회장님께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바빠서 갈 수 없다. 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너와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의 차가운 말에 은지는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다. 그러나 그녀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할 때 준우의 차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은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준우의 집은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이수진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우리 아가들 드디어 같이 왔구나. 어서 와서 앉아라.
식사 내내 이수진 회장은 은지에게 살갑게 대했다. 그녀는 은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챙겨주며 은지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구나. 얼굴이 좀 야위었지만 준우 너도 밥 좀 먹어라 라고 말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만 움직였다. 그의 시선은 은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할머니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할머니가 그녀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은지에게 2년 전 결혼식에서 도망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은지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이수진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지야, 네가 우리 집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언제든 다시 와. 너는 항상 우리 가족이니까. 은지는 이수진 회장의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수진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준우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2년 전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이유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무책임함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강압적인 결정에 반발하고 싶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이한진 그룹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은지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결혼식장에서 도망쳤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은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지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오늘 준우와 함께 한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그의 차가운 말, 그리고 그의 미묘한 시선.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개인 비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와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읽어낼까봐 두려웠다. 며칠 후 이한진 그룹의 임원진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준우는 최신 기술로 복구된 CCTV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에는 김세연이 조작된 계약서를 박은지의 서류 더미에 몰래 끼워 넣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최혁진이 서 있었다. 영상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이준우 CEO님, 이게 무슨... 한 이사가 말을 더듬었다. 이 영상은 조작된 겁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김세연이 소리를 질렀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에요.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하는 겁니까? 준우는 차갑게 말했다. 이 영상은 우리 회사의 전문 IT팀이 복구한 겁니다. 조작 가능성은 0%입니다. 최혁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준우를 쳐다보았다. 준우야, 우리는 가족이잖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가족이든 아니든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혁진 이사, 김세연 씨, 당신들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최혁진과 김세연은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준우는 은지에게 다가갔다. 은지 씨, 당신의 결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은지는 준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다. 왜 준우는 자신을 믿어주는 것일까?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의미일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읽어낼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은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우의 차를 만났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은지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준우는 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은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은지는 그의 고백에 놀랐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버리고 떠난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집으로 들어간 후 준우는 그녀의 집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는 준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CEO님, 제가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우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은지는 말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CEO님. 준우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회의실에 설치된 비밀 카메라를 발견했다. 그들은 카메라를 분석하여 조작된 계약서의 원본을 찾아냈다. 그들은 범인이 김세연과 최혁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준우의 할머니인 이수진 회장에게 갔다. 이 회장은 증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할머니 최혁진과 김세연은 회사의 이익을 해쳤습니다.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회장은 망설였다. 준우야, 그들은 네 사촌이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니? 할머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사람을 다치게 하려 했습니다. 준우는 말했다.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회장은 결국 준우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최혁진과 김세연을 해고하고 그들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은지는 준우에게 감사했다. CEO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우는 은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은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은지는 그의 고백에 놀랐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버리고 떠난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최혁진과 김세연의 모든 음모가 드러나고 처벌이 확정된 후에도 박은지의 삶은 완전히 평화롭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이한진 그룹의 법적 조치에 직면했고 그들의 가족들은 이준우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준우는 단호했다. 그는 은지에게 입힌 상처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은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 내에서 따돌림을 받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최혁진과 김세연이 자신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야근을 마치고 회사에서 나왔다. 그녀는 준우에게서 받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그때 그녀의 차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녀를 쫓아왔다. 은지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차가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속도를 높여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의 차는 갑자기 고장 나 길게 멈춰 섰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은지는 공포에 질려 핸드폰을 꺼내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CEO님 도와주세요. 저를 누군가 쫓아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은지 씨, 진정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지는 자신의 위치를 준우에게 알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했지만 2 남자가 그녀를 따라잡았다. 어딜 도망가? 최혁진 씨가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선물이 있다. 한 남자가 말했다. 그들이 은지를 공격하려 할 때 준우의 차가 나타났다. 준우는 차에서 내려 2 남자와 싸우기 시작했다. 준우는 태권도 유단자로 2 남자를 가볍게 제압했다. 그러나 그들은 1명 더 있었다. 3번째 남자가 숨어 있다가 준우를 공격했다. 준우는 그를 막아냈지만 그는 칼에 찔려 피를 흘렸다. 은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CEO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준우에게 달려갔다. 은지 씨, 괜찮아. 어서 도망가. 준우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은지는 그를 버리고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준우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도망쳤다. 그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우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은지는 그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우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에 대해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버리고 떠난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준우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졌다. 은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CEO님, 괜찮으세요? 제가 당신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은지 씨, 괜찮아.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은지는 준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CEO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준우는 그녀의 고백에 기뻐했다. 그는 은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은지 씨,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밤 병원에서 함께 잠을 잤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퇴원했다. 은지는 준우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준우의 집 앞에서 CEO님,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은지 씨, 잠시만요. 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 나를 준우라고 불러줘.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준우 씨, 라고 말했다. 준우는 은지를 끌어안았다. 은지 씨,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 은지는 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혁진과 김세연이 저지른 모든 음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후에도 이준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2 사람이 박은지에게 입힌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용서할 수 없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최혁진의 가족은 이한진 그룹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며 합의를 종용했지만
준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은지를 다치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단단히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은지는 퇴근 후 준우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평소처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은지는 문득 백미러에 비치는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차가 계속해서 자신들의 차를 따라오는 것을 눈치채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준우애 씨, 저 차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우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를 확인했다. 은지 씨, 걱정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는 속도를 높여 추격을 따돌리려 했지만 상대방은 능숙하게 그를 쫓아왔다. 준우는 차를 몰아 한적한 길로 들어섰다. 예상대로 검은색 승용차는 그들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2명의 건장한 남성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은지는 공포에 질려 핸드폰을 꺼내 준우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통화 중인 것을 보고 당황했다. 준우가 먼저 은밀하게 경찰에 연락한 것이다. 박은지 씨, 최혁진 씨가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선물이 있다. 남성 중 한 명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준우는 은지를 뒤로 숨기며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경험을 살려 두 남성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능숙하게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그러나 또 다른 남성이 뒤에서 나타나 준우를 칼로 찔렀다. 준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피를 흘렸다. 준우 씨, 괜찮아요. 은지는 준우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를 보며 절규했다. 은지 씨, 괜찮아. 어서 도망가. 준우는 그녀를 밀어내며 소리쳤다. 은지는 준우를 버리고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준우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도망쳤다. 그들은 가까스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신했고 준우는 미리 연락해둔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은지는 수술을 마친 준우의 회복실로 달려갔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은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준우 씨, 제가 당신을 다치게 했어요. 은지 씨, 괜찮아.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준우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준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은지는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준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다. 준우는 그녀의 고백에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지 씨,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날 밤 은지는 준우의 병실에서 그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그들이 2년 전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퇴원했다. 은지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준우의 집 앞에서 은지는 준우 씨,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은지 씨, 잠시만요. 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 나를 준우라고 불러줘.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준우 씨라고 말했다. 준우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은지 씨,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 은지는 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은지와 이준우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과거의 모든 상처와 오해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2년 전 운명처럼 얽힌 정략 결혼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야 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였지만 그들의 결혼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파경을 맞은 상태였다. 어느 날 이민숙 여사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 은지야, 우리 아들 시탄이 기억하지 2년 전에 너와 결혼하기로 했던 그 애 말이야. 며칠 후에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정리하려고 한다. 시탄이도 같이 갈 거니 너도 함께 가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서류 정리가 쉽단다. 은지는 이민숙 여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시탄. 그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민숙 여사가 말하는 시탄이 바로 2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이준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준우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 은지 씨,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날 박은지와 이준우는 법원 건물 앞에서 만났다. 이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은지 씨, 걱정 마요.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이혼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다. 은지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서류에는 남편의 이름이 이준우가 아닌 이시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준우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은지 씨, 미안해요.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의 진짜 이름은 이시탄입니다. 이준우는 내가 이한진 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된 후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 위해 바꾼 이름입니다. 은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준우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준우 씨, 당신은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나요? 당신은 왜 저를 버리고 떠났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우는 은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은지 씨,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은지는 준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찢었다. 준우 씨, 우리 이혼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해요. 준우는 은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은지를 끌어안았다. 은지 씨,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은지와 이준우는 이혼 서류를 찍고 함께 법원을 나섰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과거의 모든 상처와 오해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우는 은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은지 씨,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준우의 채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던 과거와는 달리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준우의 집에 도착하자 이민숙 여사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우리 아가들 드디어 같이 왔구나. 어서 와서 앉아라.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민숙 여사는 은지에게 살갑게 대하며
은지야, 네가 우리 집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준우는 네가 없으면 밥도 잘 안 먹는다 라고 말했다. 준우는 얼굴이 빨개져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민숙 여사에게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민숙 여사는 은지의 손을 잡고 은지야, 너는 항상 우리 가족이다. 너는 항상 나의 딸이다 라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지와 준우는 정원에서 산책을 했다. 준우는 은지의 손을 잡고 은지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평생 사과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은지는 준우의 손을 잡고 준우 씨,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